어떤 거는 뭐 2억 100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의 내용 중에 얘와 얘는 신뢰가 없는 거니까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가 줄여지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다? 도대체 왜 이렇게 뭐가 궁금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희 영상 올렸잖아요. 영상 올라갔죠? 네. 근데 거기에 네. 질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댓글이? 네, 댓글이. 많죠. 예. 그래서 그거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볼까요? 경매 질문이죠? 일단 시작해볼까요? 사생활 질문 안 돼. 네, 한번 여쭤보시죠.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경매를 시작하는데 경매 뭐 용어라든지 법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 일단은 경매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말소기준 권리, 뭐 대항력, 임차인, 점유자 뭐 등등등 우리 통용적으로 우리 그 아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예를 들어 곱셈을 배우려면 1 더하기 1이 뭔지는 알아야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1 더하기 1인데 더하기의 뜻을 우리가 막 깊이 있게 분석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수학을 예를 들면 수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 정도만 알면 경매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막 책을 보고 권리 분석 책을 보고 또 법적인 용어 뭐 전세권의 뭐 대항력의 이유문은 이럴 때는 어떤 거고 조건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매 박사를 해서 책을 내실 분들이 아니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것들만 알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불법 점유자 라고 한다면 이 불법 점유자라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럼 점유하고 있으니 불법으로 있으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보냈는데 필요한 내용이나 용어만 알면 되지 불법 점유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불법이고 요거는 점유자의 뜻은 뭐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라는 용어에 대한 현상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때 전혀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도전을 못 한다요. 네, 너무 많이 알아서 도전을 못 해요.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저거는 저래서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용어들도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위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투자적으로 보면 완전 다른 거죠. 해도 되는 위반이라는 게 해도 상관없는 위반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위반이 있어. 그거를 구분하는 게 우리 돈 버는데 필요한 거지. 위반 건축물은 이래서 저래서 하면 안 돼 공식처럼 만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얘기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불법 그거 점유자 있잖아요. 불법 침입을 했다는 거를 인증을 해야 이게 그 사람이 특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법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예 몰라도 된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만 하면 되는데 그 판단의 행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판단 우리는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경매를 통해서 권리 분석의 비중이 그렇지 그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다고. 권리 분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경매 투자하는데 돈을 버는 행위 자체에서 사실 중요도로 차지하는 게 5%도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중요도로만 치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떤 물건을 했을 때 더 돈이 될까 투자적인 포인트에 관점을 두시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많이 한다고 경매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주 보니 미남이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응? 자주 보니 미남이시라고. 자주 보니 미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안 봐도 미남일 수도 있는데 자주 봐야 미남이라는 거는 굳이 돌려서 억지 칭찬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결혼하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네, 그래서 자주 보면 미나 별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넘어가시죠. 저희가 저번에 신월동 나갔을 때인가요? 네. 그때 그 깔세 세입자분. 네네네. 계셔가지고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했죠. 예. 근데 거기에 댓글로 경매 물건 내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누군가 살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배를 눌러봐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눌러봐야죠. 당연히 눌러봐야죠. 우리 경매할 때 내부를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보면 마음이 편하겠지,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근데 못 봐요. 그러면 보려면 그 집을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눌러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누르는 손이 안 간다는 거야. 내가 그 눌렀을 때 뭐라 할까봐, 경매 귀찮아요, 당신이 뭔데, 막 나쁜 소리 들을까봐, 또는 귀찮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봐 등등등. 결국 이거는 눌러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을 하나 누름으로 인해서 돈을 우리 피디님한테 500만 원을 더 드린다고 하면 눌러보실래요? 그러면은 100개를 눌러야죠. 눌러야 돼. 차이든 보든 그냥 눌러보는 거 하나만으로 500을 드린다 하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무조건이요. 하죠? 100번 누를 수 있어요, 그쵸? 진짜. 그리고 그게 업무야. 예를 들면 내 일이야.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눌러서 보면 좋지만 못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봤을 때의 그 가치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경매 전업 투자를 꿈꾸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전업 투자자분들 또는 경매를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낙찰받고 시세 차익에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조사하는 전화 한 통, 부동산에 가는 그 행위, 배를 눌러보는 행위, 이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내가 돈을 버는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자, 이거 하나 하면 내가 500을 더 벌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죠. 하죠. 부동산에 한 번 더 전화하는데 이걸로 통해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해야죠. 해야죠. 그게 쌓여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한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좋냐? 감정은 배제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배를 누르는 거 하나만으로도 500을 이상 번다. 그 마인드면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죠. 뭐 설령 싫어요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소유자분이 계실 때도 소유자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분이 있을 때도 무조건 그분들이 싫어요, 뭐야,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사람 바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소유자분이 조금 껄끄러워 할 수 있으니 뭐 간접적인 방법, 윗집이나 아랫집에 정중히 좀 부탁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 질문인데요. 네.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럼 유찰이라는 게 사실 안 팔렸다는 건데. 그렇죠.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입찰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거든요. 유찰이 많이 되면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 좋기도 해요. 이래서 경매는 약간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미드 나오셨잖아요. 미술을 하다 보면 이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뭘 한 거야 모르는데 그분조차도 기초가 탄탄하니까 이제 자신만의 뭔가 그림의 화풍이 나온 거잖아요. 경매도 똑같아요. 처음 할 때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는 기초적인 물건들, 가령 권리분석이 깔끔한 아파트, 또 권리분석이 깔끔한 빌라,
누가 봐도 좋은 빌라 이런 것들부터 시작은 해요. 근데 이게 단계가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에서만 보이는 물건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의 특징이요, 유찰이 안 되고 신건대 낙찰이 돼요. 신건이라는 거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감정가인데 낙찰 받아가는 거예요. 왜요? 유찰이 훨씬 싸게 싸게 입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거 아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 기초 단계니까 경매는 유찰돼서 싸게 받아야 돼가 그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네. 좀만 더 해보면요, 유찰이 안 돼서 신건 때 가져가는 물건들이 오히려 좋은 물건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피카소 그림을 보면 안 보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해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고수는요 신건에 가져가요. 중수는 한 번 유찰됐을 때 가져가요. 하수는요 2번 이상 유찰돼야 입찰을 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예요. 고수는요, 경매의 본질이 뭐예요? 경쟁을 통해서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신건이면 경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왜? 대부분 90%의 사람들이 PD님처럼 떨어져야지 하는 거 아니야? 입찰 자체를 안 하고요. 신건이면 물건 검색 나올 때 패스를 해요. 보지도 않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가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가는 시세가 절대 아니에요. 시세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물건들은 그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처음 진행되는 가격에 가져와 버리는 거죠. 아무도 입찰 안 할 때 혼자서 단독 낙찰인 거죠. 그래서 단독 낙찰로 혼자 가져와 버리면 이 물건은 경쟁 없이 수익을 그대로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매에는 정말 좋은 물건은 신건 때 다 가져가고 남은 물건 너네 해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또 좋은 거 가져가요. 그 다음에 너네 해가 이제 이건 거예요, 사실. 근데 처음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유찰이 많이 되는 게 나쁜 거네요? 이제 또 얘기가 들어가. 유찰이 많이 되면 또 나쁘냐는 또 아니에요. 유찰이 많이 되면 당연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건데, 그만큼 장단이 있겠죠. 장점은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입찰 경쟁은 세지겠죠. 그죠? 우리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라는 건 무조건 싸게 낙찰 받는다가 장땡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는 거에서 어떻게 입찰가를 잘 써내서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하고, 나는 이런 경쟁 싫다 하면 아예 그냥 신건만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웬만한 물건을 다 신건 때 단독으로 가져왔어요. 경쟁 없이. 네, 대부분 저는 그렇게 가져와요. 왜? 좋은 물건인 거를 알기 때문에 경쟁 없이 가져오면 수익이 바로 나는 게 뻔한데, 그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독 낙찰을 즐겨서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3번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신건이 있어요. 비슷한 조건에. 네. 근데 경쟁이 심해가지고 3번 유찰된 게 신건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 너무 많아요. 그럼요. 우리 경매 많이 보신 분들은 유찰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은 안 넘어서 그 밑에서 낙찰될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위로 또는 그 위로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바에 그냥 이때 혼자 최저가로 들어갔으면 해요. 근데 이때 최저가로 들어갈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난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어. 근데 싸게 떨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 가격은 아니고 조금 더 높이려면 오히려 역전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샥 질러서 가져오는 게 맞다. 이것도 원리상은 똑같아요. 신건 때보다 떨어지면 그 이상 가버릴 거면 신건 때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경매의 재밌는 예술의 부분이다. 약간 베팅을 어디다 하냐에. 내가 시원하게 안정적으로 먹을 거냐, 아니면 떨어져서 경쟁이 치열하면서 확률을 더 낮게 갈 거냐,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다 가져가요. 네, 신건 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이거
올려도 되죠, 근데?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그래도 안 해. 네, 사람 심리라는 게. 네, 사람 심리이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화곡동에서 부동산에 전화한 적 있잖아요. 네. 부동산마다 시세가 좀 차이가 크게 불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어떤 거를 믿어야 돼요? 아, 기준을 어느 부동산의 시세를 믿어야 될까? 이거는 질문부터 약간 달라요. 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될까요? 나를 믿어야죠. 아, 부동산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시세는. 결국 어차피 제가 적어서 내가 올리니까. 결정을 시세를 내가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럼 나는 뭘 믿어야 되냐? 나를 믿는데 내 스스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려면 전혀 생판 모르는데 확신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확신을 내려야 되겠죠. 그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죠? 부동산 사장님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땅끝마을 해남에 있는 곳의 부동산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곳의 부동산이 물어보면 이거는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는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겠다 얘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은 정보일 뿐이지 누구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나를 믿어야죠. 완전히 접근을 잘못했네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라? 날 믿어라. 자, 부동산 믿어서 했어요. 근데 그 시세가 아니면 누구 탓을 할 건데요? 그럼 믿은 제 탓은 내 탓이에요, 결국. 그럼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확정 지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죠. 제가 확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정보들을 더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가 오히려 맞는 질문 아닐까요? 그렇죠? 어느 부동산의 말을 믿어요 보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확신을 얻을까요?가 더 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확신을 얻으려면 많이 알아야 확신을 얻어요. 많이 알면 바로 즉각적으로 확신이 생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차에 대한 관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된 80년대 막 포니 이런 거 있죠. 포니 차. 그런데 지금 최신 막 제네시스 좋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뭐가 좋은 차겠어요? 제네시스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갓 태어난 저희 애기가 있거든요. 그 애기한테 어떤 게 좋은 차니 물어봐. 그럼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바퀴 달린 차이분 둘 다 몰라요. 자기 마음의 성향에 따라 가요. 근데 우리는 왜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 이게 저렴한 차고 저건 비싼 차야. 이거는 최신의 차고 요거는 옛날 차야.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보자마자 저게 더 좋은 차야. 알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많이 물어봐야 탁 이거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부동산 조사할 때 한두 세 개 정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 군데는 3억, 한 군데는 2억, 한 군데는 1억이라 한대요. 그럼 어딜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정보가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 군데가 아니라 더 많이 물어봐야 되겠죠.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3군데가 아니라 10군데를 했다 치면 어떤 곳은 2억 5천, 어떤 곳은 갑자기 2억 3천, 어떤 거는 2억, 어떤 거는 2억 1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의 내용 중에 얘와 얘는 신뢰가 없는 거니까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가 줄여지죠. 이걸 바탕으로 나의 판단을 확신을 얻는 거지 누구의 말을 믿어라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시세조사의 본질은 부동산 어디 말을 믿어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정보를 취합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많이 정보가 있으면 내가 취합하기가 쉬워지고 확신도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와, 그럼 이 정보를 또 어떻게 잘 취합할 것인가 또 있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쭉쭉쭉 들어가야 진짜 내 거가 된다는 거죠. 경매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요.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를 탁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험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는 있는데 돌아갈 길을 이제 조금 더 저는 이제 빠르게 갈 수 있게끔 알려드린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다행이네요. 더요? 네, 더 올려주세요.